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2025년도 임용 합격생입니다. 제가 말은 잘하지 못하지만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번에 4년이라는 수험 생활 끝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4년도에는 오전에만 유치원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이는 오랜 수험 생활로 인해 현장과 너무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이번에도 올인을 하게 된다면 더 빨리 지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오랜 수험 생활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올해 처음으로 임용을 시작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모든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힘든 순간에도 끈기 있게 공부를 하다 보면 합격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합격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저는 월별 공부 방법을 중점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3월에서 6월에는 이론 시기입니다. 저는 사실 작년에 체불합을 경험하고 3월부터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보이시는 이 표는 5월 공부 계획표입니다. 저는 복습 순서를 강의를 들은 후에 처음 복습 때는 기본서를 보며 개념 이해를 중점으로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습 때는 암기를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놀이에는 놀이의 특성, 놀이 이론, 놀이 유형, 그리고 놀이 유형별 특성, 놀이 개입, 놀이 관련 요인이 있음을 먼저 인식한 후에 더 자세하게 암기하는 방법으로 폴더식으로 정리하며 암기하였습니다. 이는 빈 종이 연습장에 쓰기도 하였고 구두로 외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부 주기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강의를 들은 과목은 무조건 월요일에 복습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는 기억에 가장 많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요일들에는 하루에 2과목씩 공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1주 강의가 4회 1이면 월요일에는 4회 1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의사소통까지는 강의가 끝났으니까 사상부터 의사소통까지는 기출과 기본서를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관계 2부터 강론 2까지는 잊지 않을 정도로만 구조화를 하며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전에 일을 하다 보니 구조화만 하면서 복습을 한 것이지만 재수 이상이면서 올인이신 선생님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복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오전에 일을 하다 보니 공부 시간이 정해져 있어 효율적인 공부를 선택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안전과 교육과정은 3주에 1번, 그리고 해시리는 한 달에 1번, 법은 2달에 1번씩 반복하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복습 주기를 길게 잡은 것은 구조화의 암기 정도가 조금씩은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보게 되며 기본 개념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의사소통과 사회관계는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저는 3번과 2번으로 나누어서 제가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분량으로 나누어서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논술은 강의를 듣기 전에 미리 작성해보고 모범 답안과 비교한 후에 강의를 들었어요.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서 틀린 이유를 확인했습니다. 여기는 기본서인데요. 먼저 노란색 부분은 정의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연한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여러 번 복습한 후에 정확하게 정의를 암기한 부분에는 노란색으로 덧칠했어요.
그리고 파란색 볼펜은 반대말이나 아니면 감소와 같은 부분에 표시하였고, 빨간색은 정의는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에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시나 지도 방법 부분은 보라 색깔 볼펜으로 작성하거나 형광펜으로 표시했습니다. 강의 후 처음 복습할 때는 여기 기본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안에 있는 내용이 좀 많긴 하지만 하나씩 깊이 있게 이해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 부분은 보지 않기 때문에 공부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인데요. 당연히 처음에는 기출 문제를 보고 문제를 풀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복습을 할 때는 연두색 형광펜으로 문제 용어를 표시했습니다. 예를 들면 14년도에는 문제에 용어라고 되어 있지만 18년도에는 말이라고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렇게 문제가 제시되면 용어나 단답으로 적으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였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부분이나 주황색 부분은 문제를 다시 한번 풀 때 제가 어떤 문장을 근거로 이러한 답을 찾았는지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란색 부분은 이번 시험에 나올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을 체크하였습니다. 다음은 6월에서 8월 문풀 시기입니다. 이때 복습 순서는 문제 풀기 전에 해당 과목을 복습하고, 그리고 동건 선생님은 문제가 좀 많은 편이어서 이틀로 나누어서 풀었어요. 그래도 월요일에는 지난 강의 과목을 복습하고 화요일과 수요일은 주로 문제를 푸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들은 후에는 처음 복습 때는 기본서와 문풀을 함께 복습하고 두 번째부터는 기본서 위주로 공부를 하다가 문풀 문제가 궁금하다 싶을 때 다시 문풀을 보았어요. 그렇게 좀 시간이 지나다가 기출에는 뭐가 있었지? 라면서 기출을 조금 안 본 지 된 것 같은데 싶을 때 기출을 다시 보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 처음으로 정확한 기출 분석이 무엇인지 이 시기에 알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19년 추시에는 기본서에는 핵심 단어라는 그 용어를 이 지문에서는 다루는 개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처럼 기본서 용어가 기출에는 어떻게 현출되었는지를 이때 자세하게 분석하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단순히 문제를 풀고 앞으로는 뭐가 나올까라는 그것만 표시를 하였다면 이때는 지문 하나하나를 좀 더 꼼꼼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런 기출 분석은 이때 문풀 시기보다는 이론 시기에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모든 과목이 이처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과목들은 최대한 이렇게 찾아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술은 앞서 3월과 6월에 한 것과 똑같았고, 제가 그래도 여름에는 방학 기간이 조금 있어가지고 이때는 기출문제도 복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전년도 시험지를 분석하였는데요. 저는 기출, 비문학, 그리고 기출 외 항목으로 나누어서 문제마다 어디에 속하는지를 표시하였고 가장 많이 틀린 항목을 표시하였어요. 저는 시험지 분석 전에는 단순히 제가 비문학에서 많이 틀렸겠구나 싶었는데요. 분석 후에는 기출 영역에서 실수를 줄이면은 좀 더 높은 1차 점수를 받을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시험지 분석은 가능하면 빨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한 공부 방법을 잡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문풀인데요. 저는 틀린 문제는 빨간색 펜으로 정답을 적었고, 그리고 다시 볼 문제는 하늘색 형광펜으로 체크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보다가 중요하거나 모르는 문제들은 포스트잇으로 붙여서 이제
3번 이상 반복할 때는 그 포스트잇에 표시된 문제들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풀 시기에는 채점을 하지 않았어요. 동호 선생님께서는 기본서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출제해 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좀 더 집중하면서 문풀 문제를 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9월에서 11월 전범위 시기예요. 이때 저는 앞서 공부 계획한 것과 유사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복습 순서는 기본서와 그리고 전범위 문제를 복습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복습 때는 기본서랑 문풀에서 틀린 문제들만 보았습니다. 전범위는 당연히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한 후에 공부 방법인데요. 저는 처음 복습할 때는 제가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눈으로 다시 확인했어요. 그리고 틀린 문제는 틀린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다시 이해하는 방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틀린 문제들은 매주 누적 복습을 하였어요. 예를 들면 모고 3회 기간에는 기본서를 공부한 후에 1회부터 3회 때까지 틀린 문제를 과목별로 다시 확인했어요. 예를 들면 사상 기본서를 공부한 후에 1회부터 3회 때까지 사상에서 틀린 문제만 다시 보았어요. 그리고 모고 6회 주간에는 1, 2회는 너무 많이 복습을 했기 때문에 보지 않았고 3회부터 6회까지만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제가 공부 시간을 좀 많이 늘려가지고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이상 이제 마지막 에너지를 쏟아부은 시기였습니다. 논술도 이전과 동일하고 기출, 문풀, 전범위 문제를 구조화하는 정도로만 복습하였고 너무 시간이 없을 때만 그러니까 지문에 형광펜으로 표시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시는 표는 제가 시험 그 전주와 시험주의 계획인데요. 저는 이번에 이렇게 실행을 하였어요. 원래 제 계획은 시험 전주에 마지막으로 모든 과목을 깊이 있게 공부하자 해서 이렇게 세웠는데요. 깊이 있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 기간이 더 걸려서 두 번째 주 월요일까지 이러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원래 계획은 일요일에는 개론, 그리고 월요일에는 강론 1, 그리고 화요일에는 강론 2, 그리고 수요일과 목요일은 밤씩 쪼개서 공부를 하고 금요일에는 전범위를 돌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논술은 일요일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였고요. 저는 이 시기에 이동 시간이 조금 아까워서 구조화 자료나 건강안전 참고 자료, 그리고 고시문을 외우면서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시리 공부 방법인데요. 사실 저는 해시리를 보면 조금 어떻게 공부할지 몰라서 난감했어요. 그렇지만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으니 일단은 다른 과목들처럼 폴더식으로 암기하기 위해 파트별로 나누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기출 나온 부분을 확인하고 비슷한 곳에서 어떤 문제를 낼 수 있을지 예상하면서 공부했어요. 하지만 해시리를 조금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제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시문은 4월에 한번 암기를 하고 잊혀질 때쯤 한 번 더 보고 그러다가 8월부터 암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 공부 방법인데요. 먼저 1차 발표 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차 시험을 보고 3일 후에 스터디를 구성했어요. 총 3명의, 저 포함 3명의 선생님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 시작 전에 만나서 스터디를 앞으로 어떻게 할지 협의하였고 스터디는 시험 끝나고 일주일 후부터 시작했어요. 저희는 주 2회 만나서 스터디를 하였고 수업 실현 1개와 면접 1세트를 미리 준비해 와서 그 자리에서 이제 실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차 발표 전주에는
수업 실연이나 면접을 즉석에서 하는 것으로 조금 바꿨어요. 그리고 당연히 피드백은 그 자리에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환은 저희가 수업 실현한 것을 바탕으로 교환 형식으로 작성하여 밴드에 주 1회 올리기로 협의했어요. 또한 시책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나씩 자료를 맡아서 중요한 부분을 요약해 서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1차 발표 전에는 스터디보다는 내 공부 위주로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혼자 면접과 수업 실현을 자주 해보시고 수업 실현과 면접 틀을 이 시기에 완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1차 발표 후에는 저 포함 2명의 선생님과 함께 하였는데요. 처음 2주 동안은 주 3회 만나서 스터디를 하였고 수업 실현과 면접은 실제 시험처럼 시간을 맞춰놓고 시연하였습니다. 이때 제 핸드폰으로는 제가 실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다른 선생님 핸드폰으로는 그 클로바 노트라고 녹음을 해서 자동으로 전사해주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앱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환은 주 3회 작성 후에 밴드에 올렸고 마지막 주에는 실제 시험처럼 시간을 60분 맞춰놓고 작성하였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그 자리에서 피드백을 주었고 집에 가서 그 영상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시험 전주까지는 매일 만났는데요. 이때 저희는 실제 시험 복장을 갖춰 입고 만났습니다. 아무래도 시험 당일에 그 옷을 처음 입으면 어색하기도 하고 불편할 것 같아서 이제 미리 적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2026년도 임용에는 선생님들께서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